이서진과 나영석 PD를 섞은 외모의 기안팔사의 정신세계를 가진 김대호 아나운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김대호 아나운서가 요즘 뭐 대세 중에 대세죠. 지금 고정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하나하나 꼽아보니까요. 한 7개 정도. 7개 정도? 예. 우리 조셉보다 많이. 제가 아니 나보다도 많이 하고. 오늘부로 고정이 이제 1개. 예. 네. 와, 김대호 아나운서 지금 고정이 7개예요? 뭐 이제 뭐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해서 그렇지만 뭐 또 그거 외에 또 외부 활동도 있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도 7개를 일주일에 소화한다라는 건 참 그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좀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바빠지고 나서는 예능은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요. 그 전에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역할 그 업무들이 또 있어요. 많죠. 이제 뭐 라디오 뉴스 근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사내 행사 진행 맞아요. 그리고 제작 발표회 사회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소화하고 또 아나운서 자체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말 나들이 프로그램도 아나운서들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하면서 또 외부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니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인 입장에서는 이게 또 출연료가 꽤 그렇죠. 되는데 꽤 되는 거죠. 아나운서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차이가 많습니다. 예, 차이가 많고 이게 이제 회당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월급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이제 수당처럼 오는 거죠. 수당으로 보는 건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이상 넘어가는 방송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4만 8천 원.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저 때 신인 때도 제가 저기 단역 출연하면 6만 원 정도는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월급을 받으니까요. 있으니까. 네. 아니 사실 인기를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 나가면 뭐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근데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알아보시는 건 아닌데. 아니요, 깜짝이야. 이제 복권방을 한 5년 넘게 제가 지금 이사 간 집 근처에 있는 5년 넘게 네네. 갔는데 한 번도 못 알아보시다가 어느 순간 저희한테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매주 5년 동안 갔거든요. 야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셨다. 전혀 모르시다가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저희 집이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가 인왕산 등산로에 네.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옛날 구옥이라 벽이 얇아서 밖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야 여기가 거기야.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맞아. 실제로. 그러면 저도 안 그래도 되는데 TV 소리를 좀 줄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면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뭐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니 부모님도 좀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단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때문인데 그래요?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더 좋아하시고 매년 가면 이제 결혼하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명절 때 그래도 큰아버지께서 그래도 너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머니가 이제 슬쩍 대호는 당분간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당분간은 네. 집안에서도 이렇게 또 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를 좀 매니지먼트를 좀 네. 하시네요. 이거 뭐 약간 좀 전략적인 수를 두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항상 전화를 드리면 너 선보라고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선자리가 들어왔으니까 꼭 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또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선이.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심증인데 네. 우울증은 없는데 요즘에는 그 선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어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그럼요. 커트하시는구나. 아니 지금 제 안 돼. 생각에는 지금 대호 나 혼산 출연해서 지금은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미안해요. 네. 예 다음에 예.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정도로 가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김대호 아나운서가 사실 올해 4월이죠. 이제 나 혼자 산다. 요 한 번에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네.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저 사람이 아나운서라고? 오, 물 봐. 김대호 아나운서 그냥 일상을 그냥 보여줬을 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 하면은 그냥 TV에서 자주 보던 익숙한 얼굴의 아나운서. 네, 맞아요. 그 느낌이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새로운 모습들을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을 떠올리면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나름의 이미지가 있는데 맞아요. 네. 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느낌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해보시나요? 일단 제가 요즘에
가장 오래 했고 또 재밌어하는 거 비바리움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제 식물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유리 장 안에. 네, 그래서 이제 알아요. 뭐 생물도 키우고 이끼도 키우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물장 안에 키우는 비바리움이랑 그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이밍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산하기 좋아하고 걷기 좋아하고 자전거도 타고 오롯이 혼자서 다. 네네 이게 혼자 할수 있는 적으로 것들. 이거 혼자서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왜 이렇게 눈빛이 좀 약간 공허한 듯한 느낌? 근데 이제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시는데 연애는 현재 7년 동안 안 하셨다고요. 이제 연애라는 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나이 때 되고 제가 직장 생활 이 정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막 가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니고. 그렇게 이따금씩 오는 외로움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때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궁금했던 게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의 이런 끼를 주변에서 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나온산 나오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살았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처음에 제 개인 생활을 보여드리게 된 건 일로서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MBC 아나운서 구간에 뉴스 아난이라는 그 너튜브 채널을 했구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매주 이렇게 내는 게 그래서 이제 전종환 아나운서가 네. 이제 대호야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후배들 한번 삼겹살만 한번 꺼주고 너희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은 말씀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아 이게 내가 회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겠거니 하고서 이제 한번 공개를 했던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두 분 준비세요? 이번 편은 망했다 느낌으로 약간. 근데 이제 그게 그걸 보고 이제 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나온산에서 한번 연락이 와. 예, 개인의 생활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아니 그 전현무 씨는 이제 KBS 아나운서 시절에 퇴근만 하면은 예능국을 배회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현무 씨는 계속 그런 것들을 트라이를 했어요 본인이. 트라이했어요. 꾸준히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노력, 뭐 춤도 어디서 배우고 뭐 하고 예. 대호 씨는 그 전에 좀 예능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본인도 좀 전현무 아나운서를 보면서 나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최대한 일을 좀 적게 하고 싶은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예, 방송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 결기 있게 내가 정말 재미있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네네. 그냥 나는 주어진 거에 내가 회사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내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의 좀 누릴 수 있는 그냥 워라벨 정도 예. 그러려고 이제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딱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공감대가 정말 형성되는 포인트가 그렇죠. 이거거든요. 김대호 아나운서가 이게 그 MBC 2011년에 했던 신입사원 맞아요, 쪽에서 맞아요. 김대호 아나운서가 와 그 당시가 정말 아나운서 분들이 인기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냥 오디션을 통해서 뽑은 거잖아요. 맞아요. 창사 50주년 특별 기획이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입니다. 출발 비디오 여행의 김대호입니다. 강사 김대호를 따라 노를 저어볼까요? 김대호. 정말 고맙습니다. 2011년인데 이거 2011년. 어떻게 지원을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제가 아나운서라는 꿈은 없었어요. 방송에 대한 꿈 자체가 없었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학업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래요? 예. 전 특히나 재수까지 해서 재수할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거의 수능 점수 한 100점 넘게 올렸거든요. 와 진짜 공부 열심히 근데 하셨네요. 막 머리 빠지고 코피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놓고 나니까 더 이상은 공부하기.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대학교 그러니까. 오니까. 그래서 그냥 쭉 놀다 보니 학점도 낮고 이제 일반 기업체는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저는 토익 점수도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너무 이제 건방지게 덤볐는데 이게 저는 이제 어쨌든 목소리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좋아요. 외모도 준수하고. 내가 보기에 딱 아나운서상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봤을 때 약간 이 신뢰감이 딱 신뢰감 가요. 뭐가 신뢰감이 있어. 있어요. 네, 딱 아나운서상.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 보니까 1차가 카메라 테스트고 2차, 3차, 4차에서 막 이렇게 어려운 필기 시험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SBS, MBC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거의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와.
그래서 KBS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KBS는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안 뽑혔겠지만, 예, 못 뽑혔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KBS는 노. 그래서 이제 MS만 보기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는데 첫 해에 이제 SBS 한번 봤는데 카메라 테스트는 통과. 근데 이제 필기 공부를 안 했어. 탈락. MBC도 카메라 테스트 통과. 근데 필기 탈락. 그래가지고 이제 나 필기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네.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해서 1년만 준비해보자. 가만히 보는데 그때 당시 이제 브라운관 TV 요만한 거 거기에 예. 띠자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신입사원. 이게 띠자막으로 쫙 지나가는 거여서 요거 한번 해볼까? 해서 된 거예요. 이야. 아니 이게 저 당시의 경쟁률이 5,509대 1.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그 경쟁률을 뚫고 최종 명, 네. 3인 김초롱 아나운서, 오승훈 아나운서, 김대호 아나운서. 지난번에 나왔던 맞아요. 오승훈 아나운서 제 동기. 아, 당시에 이제 나경원 선배님도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 나경원 씨도 그때 멘토였어요. 침착하고 차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약간의 재치도 있었던 것 같고. 대호 씨가 약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재치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번뜩이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네. 이게 그 신입 시절에 선배 물건을 버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이제 여의도 사옥에서 상암 사옥으로 이제 이전할 시기가 이전할 때. 있었어요. 아, 그때예요. 예, 그때 당시에 그때예요. 예, 막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내 사원이었고 선배들도 이제 본인들 물건을 챙기지만 그래도 이제 막내들이 전체적인 물건을 한번 확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쓸데가 없는 물건인 것 같아서 휴지통에다 버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는데요, 형님? 근데 그게 이제 여기 교정해주는 그 네. 공간 있잖아요. 알아요. 의자에다가 딱 놓는 네, 거. 놓는 거. 네, 그거였는데 물건들 다 치우시고 나서 이제 휑한 사무실에 그거 하나 있길래 그거 이제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막 누가 막 뭘 찾아요, 막 저쪽에서 뭐 선배들이 막 어디 있지. 근데 그게 나경원 아나운서 선배께서 이제 그또 말투가 막 어디서 많이 이럴 줄 아시잖아요.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느낌이 그 있잖아요. 느낌이 사람 느낌이라는 게 근데 자꾸 그 의자 주변에서 막 맴도셔가지고 어디 내가 깜빡하고 못 챙기는데 어디 있더라. 근데 제가 순간 버린 물건이 그거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같은 층에 그 환경미화 해주시는 그 선생님들 휴게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안 그게 이제 모아서 버리시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막 따라 갔죠. 갔는데 그 환경미화 어머니께서 이렇게 잘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시고 누군가 버렸으니까 이거 내가 써야겠다. 다행이야. 제가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선배가 쓰시는 건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버렸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요. 이거 해서 제가 몰래 갖다 놨어요. 찾았다. 네, 찾으셔서 여기 있었네 이러면서 아마 지금도 근데 모르실 거야. 이제야. 야, 나 전혀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살짝 가져놔라. 너무 웃긴다. 근데 이제 나경원 선배가 화도 안 내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있지 이런데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 그러니까 남을 의심할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이라서 이상하네. 너무 웃긴다. 나경원 씨 회사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완전 막내였고 또 나경원 선배 다 선배들 보면 너무 신기했던 게 사무실 TV가 많거든요. 맞아. 아나운서국에. 그러면 TV에 들어갔던 사람이 요 문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항상. 뉴스 하시고. 맞아요. 맨날 틀어놓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입구에 TV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진짜 신기한 게 여기 나왔다가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이렇게 느낌이에요, 약간. 아니 근데 아나운서 3년 차에 사직서를 냈어요. 어이? 이제 뭐 연결돼.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뭐 일이 많네. 그 약간 그때 당시에 제가 입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매력을 또 못 느끼고 그리고 이제 방송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어떤 연기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좀 약간 밝음도 그리고 톤도 사실 더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너무 훈련 없이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힘에 제 능력에 너무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죠. 근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국장님 하고서 이제 뭐 제 동기 오승훈 아나운서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럼 그만둘 생각이면 조금 쉬었다가 오는 건 어떻니?라고 이제 많이 이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죠. 그러네요. 그런 회사가 사실 그렇죠. 없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바로 술이에요. 그렇지. 웬만한 회사는. 근데 차라리 좀 쉬었다 오고 그래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야 감사하다. 좋은 동료들과 참 예. 선배님이네요. 오,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나가는 거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또 나가면 또, 예. 또 생존의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딜 또 들어가야 되고. 맞아요. 예. 저도 사실 막막하니까. 그렇죠. 그럼 3개월만 쉬다 오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쉬었다 오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또 어딜 갔다 리프레시가 왔어요, 되죠. 3개월을. 그래서 이제 회사하고 가장 먼 데로 가자. 도망가자. 사실 도망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반대를 뚫고 내려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오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갔다 왔어요. 예. 남미를 그래서 한 달 정도 여행을 하고 왔어요. 야, 그 남미에 가봤더니 좀 어땠습니까, 아르헨티나? 그냥 뭐 멀었어요. 그냥 되게 멀고 엄청 멀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얻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얻었던 거 하나는 아무 계획 없이 갔거든요. 왕복 비행기 티켓에 그다음에 첫날 도착했을 때 들어갈 숙소 하나 구해가고 들어갔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말도 안 통하고 혼자 계속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너 오늘 뭐 하고 싶니? 뭐 먹고 싶니? 어디 가고 싶니? 이렇게 이제 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걸 습관적으로 이제 좀 약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시간. 예,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신입사원에서 김 차장님이 되기까지 좀 어떤 본인을 좀 버틸 수 있게 해준 힘? 이거는 정말 다른 걸 떠나서 직장인 그냥 김대호 씨로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를 버티게 해준 힘. 월급? 솔직하죠. 네. 솔직하게. 안정되고 어. 규칙적인.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 뭐 예전에 제재 씨도 지금 이제 뭐 직장인이 아니시지만 그때도 이놈의 회사 그냥 때려쳐야지라는 생각을. 그게 연말에 막 들어요. 막 지치고 힘든데 막 근데 통장으로 띠링 했었다 보면 생각보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는 순간 어. 오는 순간 잠깐만 뭐지? 그러면은 이걸로 쉬는 것도 용기가 그러니까요. 있어야 쉬는 것 그게 참 같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